별게 다 있는 방송 페이더당.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처버적방, 식원유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마누라는 일하고 첩도 일하고 또 남편이 자는 방에 다 수건을 들고 와서 모시고, 이 얼마나 남성 위주의 남자들이 편리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물론 이것도 상류층, 그러니까 4대부 이상의 집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겠죠. 그러나 민주화라는 것은 참으로 좋고 부부가 평등하다는 것도 참으로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선원결 은촉 위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빗자루와 돗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글자가 비추자입니다. 비추. 빗자루 추자라는 거죠. 이건 어떤 뜻이냐? 위에 터진 가루알은 손의 뜻입니다. 밑에 있는 이것은 빗자루를 뜻합니다. 이 빗자루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빗자루를 쥐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빗자루, 손에 빗자루를 쥐고 있다. 비추. 그래서 아내 붙자, 며느리 붙자는 어떤 뜻이냐? 이것이 아내 붙자, 며느리 붙자입니다. 부부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 며느리 붙자, 고부지간이다 하면 이렇게 고부가 되겠죠. 그래서 여자 옆에 애고자가 들어있으면 시험이 고자입니다. 여자가 오래되면 시험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아내 붙자는, 며느리 붙자나 아내 붙자나 여자는 비를 들고 있다, 빗자루를 들고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자의 숙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집안 청소를 한다. 뭐 집안일 하는 게 다 여자가 하는데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것이 위주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간체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 옆에 요 터진 가루알 손수가 딱 들어있습니다. 밑에 빗자루는 생략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 무정의 아내인 부호라는 여장부가 있었는데, 부호. 이 여장부는 무정의 아내로서 몇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남편을 대신해 전장에까지 가서 승리를 한 아주 여장부입니다. 지금 중국에 가면 이 부호상이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수자만 딱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눈설자에도 손수자가 딱 들어있습니다. 터진 가루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눈이 오면 생략된 빗자루로 눈을 쓸어야 된다라는 그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책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눈이 오면 같은 빗자루입니다. 비해자. 이거는 비해자라고 하는데, 살별해자라, 꼬리가 달려있는 살별해로도 사용됩니다. 해성, 새벽에 꼬리를 달고 날아가는 해성, 살별해, 별성자 이래 되는데, 요 글자가 생략된 거다라고 그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비해자가 여기서 이제 풀이 여러 가닥 나와 있는 그 풀이고 손으로 잡고 있다 이거죠. 이게 비다는 겁니다. 비해자. 그리고 또 이거는 비추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뜻이 다 통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뒤에 어떤 풀이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눈이 오면 비로 쓸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암시한 글자다. 또 가르쳐주는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비추자는 요 한자만 가지고도 빗자루를 다 상징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뒤에 와서 빗자루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위에 초두를 넣었어요. 풀초. 그러니까 풀로 만든 빗자루다. 쌀이비를 이야기하겠죠. 또 빗자루가 또 있습니다. 뭐냐? 이런 빗자루가 있어요. 이것은 대나무로 만든 빗자루다. 절에 가면 마당을 쓰는 큰 빗자루, 대로 만든 큰 빗자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한자만 가지고 비추자를 쓰면 되는데 뒷사람들이 뜻을 더 추가해가지고 쌀이비 빗자루, 대나무 빗자루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계돼서 하나 더 설명하겠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이런데 이런 한자 풀이를 자녀들과 같이 보시면서 미리 교육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금 야한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환선, 원결, 은촉, 위황에 대한 글자 풀이를 하겠습니다. 환자는 흰깁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깁이다, 흰깁이다, 비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맨 실로 만드는 겁니다. 비단, 흰깁. 자, 근데 실로 만든다. 그리고 이것은 만드는 동작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아홉 글자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 놨어요. 자, 이것이 알환, 둥글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약이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돼요. 환약, 동글동글한 환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 둥글 환자는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아홉 구자가 있어요. 아홉 구자는 뭐냐? 이것은 부수가 셰을입니다. 이것이 부수가 셰을이라. 그래서 사람이 아주 납작 엎드린 것이 셰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셰을자를 아직까지 풀지를 못한 한자입니다. 근데 제가 풀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뜻이다. 사람이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는 이 상태가 몸깃자고 사람이 더 납작하게 엎드린 것이 셰을자입니다. 그래서 윗사람 아래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빌어먹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이 거지글자, 빌글자입니다. 걸식을 한다, 거린이다 할 때 빌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빌어먹을 때는 윗사람에게 바짝 엎드려서 사정을 해야 줄 거 아닙니까? 뻣뻣하게 서서 뭐 달라 이렇게 하면 안 주겠죠. 바로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엎드려서 꿇어앉아서 뭘 하느냐? 동글동글한 것을 만든다. 알을 만든다. 그러니까 일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깁환자는 흰깁환, 깁환자는 뭐냐? 실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실로서 뭘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그 다음 부채선자. 요거는 부채선자인데 이거는 집안에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집이고 지포. 그리고 기뚜자. 옛날에 부채로서 고급 부채는 뭐냐? 새의 깃털로서 만들어서 붙이는 그 부채가 아마 최고 고급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의 털로서 만든 이 부채는 집안에 잘 보관한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둥글혼자입니다. 둥글혼자는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인원혼자입니다. 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원혼자인데 이것은 이렇게도 쓰고 합니다. 이것을 사사사로 쓰는데 이것이 어느 것이 정자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둥글혼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죠. 또 일본에서는 이 둥글혼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엔화라고 할 때 요자가 바로 둥글혼자의 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1950년대에 화폐에는 요자가 있습니다. 요게 똑같이 둥글 환자입니다. 10환, 100환 할 때 화폐 단위로서 요 한자를 썼습니다. 아마 둥글다 하는 둥글 환자를 썼다는 것은 과거에 엽전이 둥글었기 때문에 그것을 연상해서 화폐 단위로서 우리는 이것을 사용했고 중국에서는 둥글 원자 이것을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둥글 원자나 둥글 한자는 글자 모양은 다른데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결자는 깨끗할 결자, 맑을 결자가 됩니다. 맑다, 깨끗하다. 삼수변에 이거는 젤 혈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를 잰다, 뭔가 마음을 잰다 라고 하는 뜻인데 물이 젤 정도로 깨끗하다, 맑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 글자만 가지고는 젤 혈자가 되는데 잘 쓰이지 않습니다. 잘 쓰이지 않는데 혈구지도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의 처지를 미루어 나의 처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헤아린다. 그래서 이것은 촌탁의 뜻이 있습니다. 촌탁. 이때는 말이 촌자인데 헤아릴 촌, 헤아릴 탁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미루어 짐작한다 하는 촌탁의 뜻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은자는 은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세금자. 은자는 쇠로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칠 간, 머무를 간자입니다. 그래서 쇠인데 은에 못 가고 머물렀다. 그 옆에서 그쳤다. 그래서 은혜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동자는 동자입니다. 구리동자죠. 구리동자는 금색하고 같다는 겁니다. 금빛하고 같은 철이다. 그래서 구리동. 그래서 금은동을 이렇게 기억하면 대단히 좋고 또 쓸 수 있는 힘도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은 금에 못 미치다. 금에 가까이 갔지만은 금이 안 되었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촉자는 빛날 촉자, 초촉, 촛불촉, 비칠 촉 이런 뜻이 있습니다. 촛불촉이니까 비칠 촉이니까 불화가 있습니다. 밝게 비친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땅 이름에 사용되면 땅 이름 촉, 위오촉이라 할 때 나라 이름에 사용되면 나라 이름 촉, 이렇게 훈과음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는 무슨 뜻이냐? 나비, 애벌레, 촉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나라 이름에 사용했겠느냐? 나비, 애벌레가 자기를 감싸기 위해서 씨를 뽑아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한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벌레 회자, 벌레 충, 벌레 곤. 이거는 벌레 회. 이걸 세 개가 있어야지 벌레 충이 됩니다. 벌레 충. 그러나 이 한자로서 벌레 충을 약자로 사용하고 또 벌레 충으로 새길 수 있는 겁니다. 벌레 충. 그래서 일반적으로 벌레 회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벌레 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레가 자기 몸을 감싼다. 이것은 쌀포죠. 쌀포. 자기 몸을 감싸기 위해서 뭘 하느냐? 요 위에 것이 그물망입니다. 그물망. 이런 모양이죠.
여기서 그쳐야 됩니다. 벌레가 자기 몸을 잘 감싸고 보호하기 위해서 씨를 뽑아낸다. 그물망, 씨를 뽑아서 자기 몸을 감싼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런 벌레가 애벌레라는 겁니다. 애벌레가, 나비라는 것은 별 뜻이 없어요. 그냥 애벌레 촉이다. 이렇게 해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자기 몸을 감싸기 위해서 씨를 뽑아서 자기 몸을 둘레를 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초촉, 촛불 촉으로 되는데 밝다는 뜻도 같이 있겠죠. 그래서 벌레라는 것은 불이 있는 곳으로 모여든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수변에 이렇게 쓰면, 나비의 벌레를 쓰면 흐릴 탁자가 됩니다. 흐릴 탁. 자, 이것은 왜 흐리냐? 물에 나비 애벌레가 곤충이 빠졌다는 겁니다. 물에 곤충이 빠지니까 물이 흐릴 수밖에 없죠.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황, 위자. 빛날 위자입니다. 빛날 위. 불화자가 있다. 불이 있으니까 빛난다는 겁니다. 위자. 이것은 가죽 위로 이야기하는데, 가죽 위. 다룸 가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룸 가죽이라는 것은 가죽 피를, 이 벗겨놓은 가죽 피를 손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혁이 또 있죠. 가죽혁이라는 것은, 이것은 가죽을 벗겨가지고 좌우 대칭되도록, 이 가죽을 좌우 대칭되도록 딱 놓았다는 그런 뜻을 가진 한자가 가죽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룸 가죽이로 된 것인데, 이것은 어길 위자의 원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긴다, 어길 위자인데 다룸 가죽이로 대신 사용했다, 차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 옆에 쫙 가죽을 달아가 입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죽 옷을 걸치고 있다. 이것은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이 가죽 옷을 걸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위대할 위자, 위대하다. 그리고 이것이 다룸 가죽인데 어길 위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은, 이것은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서 발이 이쪽으로 가고 또 발이 이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의 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발이 공동체에서 서로 떠나가니까 어길 위자다. 그래서 이 위자를 쓰고 책받침을 쓰면 발이 공동체에서 서로 떠나간다. 책받침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발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길 위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날 위자는 불빛이 빛나는데, 이 위자는, 이것은 음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위자는 실제로는 이것이 원래 글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발, 이것도 발, 이것도 발, 이것도 발입니다. 불빛이 사방으로 발이 있듯이 사방으로 빛난다라는 그런 뜻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알고 설명하는 분이 드뭅니다. 황자는 이것도 빛날 황자입니다. 자, 빛난다. 맨 빛나니까 불이 있습니다. 이 황자가, 이것이 밝은 백이죠. 흰백, 빛이 빛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임금황자가 있는데, 이것은 촛불의 뜻이 있어요. 주인조자인데 이것은 촛불을 이야기합니다. 촛불이 이래 있는데 촛불이 빛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촛불이 희게 빛난다. 이것을 이제 임금황으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임금황. 그래서 임금이라는 것은 그 빛이 사방으로 뻗친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자를 빛날 휘자인데 우리가 휘황찬란하다 할 때는 휘황이라고 쓰죠. 그래서 불화자의 옆에 군사군자를 써서 휘황이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걸 위황으로 읽고 있어요. 대부분의 책에서는 위황으로 풀이하고 음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자는 뭐냐? 휘자의 발음이 있어요.
큰 옥편을 찾으면 빛날 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촉, 휘황으로 읽는 것이 더 좋은데 대부분의 책에서는 위황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위황으로 적지만 이것은 휘황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선, 원결, 은촉, 위황이라는 것은 흰 비단으로 만든 부채는 둥글고 흰 비단으로 만든 부채는 둥글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은빛 촛대, 은빛 촛불은 빛나고 빛난다. 은빛 촛불은 빛나고 빛난다. 이것은 아마 사대부 이상의 사람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의 호화스러운 생활, 호화스러운 모습을 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사회는 안정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서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누는 기쁨, 이것을 학교 교육에서 정말 강조해야지 받는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다. 같이 행복을 누린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면성매 남순 상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